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오늘로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인데 한겨울 날씨처럼 싸늘해진 민심을 다독이려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달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전격 수용하십시오.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이 빠진 그 어떤 해명과 사과도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불구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만천하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공천 거래 혐의와 주가 조작, 뇌물 수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평범한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특검으로 죄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육성으로 밝히십시오. 또다시 박절이니 인정이니 하는 궤변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분노한 국민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제2의 개사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답게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수용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조건 없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 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인사들도 전면 쇄신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천대 교수노조가 시국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가 뒤를 이었고 한국외대 교수 73명, 한양대 교수 51명, 숙명여대 교수 57명, 인천대 교수 44명, 전남대 교수 107명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 퇴임하는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고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시민들은 주말마다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저께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했고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도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이 단일 대오로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건희 특검 끝장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국제 정세도 한미 관계도 거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는 설레발 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대단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경제, 안보 등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거라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기일 수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아시아 퍼스트라고 했던 전략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트럼프의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 대한 생각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위협을 가져올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함께 우방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면서 발전을 이끌고 양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의 이런 발언을 당시에 트럼프 캠프에 있었던 주요 인사가 SNS에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행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생산적 관계와 협력을 이어갈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토대가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토대를 누가 탄탄하게 다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하는 굉장한 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런 토대를 기반으로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서로 생산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보수정부, 보수정당의 강점은 한미관계, 대외관계, 안보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당정은 이에 있어서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미관계의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우리가 연결된 국익과도 큰 영향을 주죠.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에 외교와 안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기로 한 것을 왜곡과 거짓으로 선동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을 보내는 것은 한 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다. 정부가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장관을 포함한 탄핵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팩트를 한번 말씀드리죠. 1993년부터 올해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30여 개국에 1,100여 명이 다녀왔는데요. 국회 동의는 없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방장관 탄핵 운운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 이익을 해하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러시아 파병되는 북한 병사들이 10대에서 20대에 대단히 어린 나이에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투력이 약한, 거칠게 말하면 총알바지 하라는 병력을 보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더더욱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에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인권을 늘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11월 7일이니까요. 11월 15일 그리고 25일 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들이 이 범죄 혐의들에 대한 판결 선고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몇 가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5일 날 선고되는 재판은 김모 씨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의 재판이죠.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좀 이상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저는 법조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위증교사의 구조는 이렇잖아요. 김모 씨란 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허위로 했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김모 씨가 그런 위증을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진짜 아주 많은 위증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위증교사가 실패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마 이런 생각 같아요. 위증교사였지만 그게 뭐 판결문 뜯어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김모 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위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증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뿐이었거든요. 그 김모 씨는 위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죠.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위증교사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이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받는 게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지상정상 그건 당연하거든요. 위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위증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증을 한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 내가 그걸로 법의 처벌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를 국민들이 직시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고 이런 행태들은 한마디로 해당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판사 겁박 중단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판사 겁박,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 이건 정말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입니다. 마치 미국 조폭 영화에서 보스의 재판에 어깨들 쭉 들어가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판사 겁박하고 배심원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공공연히 성공된다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맡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재판 결과의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재판보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이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